반갑습니다. 이번 첫 챕터 흙의 기본 성질, 분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제 매 챕터마다 여러분들께 이런 원형 피자판 같은 도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을 또 효율적으로 또 활용하기 위해선 어떠한 부분에 학습 시간을 또 집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숫자가 높을수록 빈도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회차당 봤을 때 굉장히 포인트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챕터 1 흙의 분류 성질 구조의 출제 빈도는 다른 챕터에 비해서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간접적인 문제로도 이 챕터 1에 연관된 그러한 문제들이 각 챕터별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 문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흙의 종류, 특성, 구조 이런 것들이 또 반대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챕터 1 기본 개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챕터지만 여러분들 빈도수가 낮다고 해서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포션을 보면 점토, 흙의 종류 그러면 점토도 있고 뭐 사질토도 있고 뭐 실트도 있고 뭐 안부스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점토에 관련된 게 이런 식으로 42%나 된다. 뭔가를 캐치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양질의 토, 아무 문제 없는 집안이야. 근데 이런 문제들이 기출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뭔가가 문제되고 불량토사이고 우리가 공학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현상이 뭐 파괴가 나고 이런 가능성이 높은 토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성토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건 요 놈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토질이구나 캐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점성토의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고요. 119회 4교시 같은 경우에 점토광물 2층, 3층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팽창성 흙, 뭐 판단법, 시험법 이런 것들도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회 4교시 때도 미고결 점토, 뭐 어떤 사례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기출이 됐을 때 우리가 그 토질에 대해서 특성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답안지 기술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흙의 분류. 자, 입도 분석을 통해 가지고 토지를 분류하는, 뭐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은 문제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데 일단 이런 문제도 있었고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문제도 있었고, 자, 116회 1교시 때는 뭐 용어 문제, 통일분류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당연히 알아두어야 될 사항이고요. 공학적 특성, 토층별 공학적 특성을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흙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도 있네요. 붕족토란 123회 1교시, 뭐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111회 4교시 유기질토에 대해서 물어봤고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포션이 짜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챕터 1의 구성을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흙의 정의 및 특성, 종류, 3상, 뭐 입도 분류에 대한 공학적 분류, 여기서 1번에서 4번까지 보면은 약간 개론에 가까운 성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또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성토가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점토, 문제를 유발시키는 불량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컨시스턴시, 그 다음에 상대 밀도는 사질토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흙의 구조, 물론 흙의 구조에서 사질토와 그 다음에 점성토 이렇게 나눠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 기출문제를 근거할 때는 우리가 흙 구조는 대부분 점토에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겠다.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흙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흙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토목공학을 하지 않는 사람도 흙을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정의를 공학적인 접근법에 의해서 정의를 살펴보면 안반이 물리적, 화학적 융해작용을 통해 미세 조각화된 것, 최초에는 안반이었다는 얘기죠. 메스한 덩어리였던 게 이게 짜자자자자자작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쪼개지고 세립화가 된 것이 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기본적인 특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등방, 비균질, 비등방, 비균질. 가장 흙의 특성 중에서 대표되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등방. 등방이라는 건 뭐예요? 등방. 우리가 이러한 흙 입자 요소를 따져줄 때 모든 방향이 입자 모든 방향의 특성이 같은 거를 등방이라고 해요. 등방. 하지만 흙은 뭐다? 비등방이라는. 뭐가? 우리가 흙 입자를 논할 때 공학적 특성을 논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토질 기술사 전 챕터는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 된다? 공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공학적 특성이 뭐가 있어요? 전당강 1번. 안밀 특성도 있겠죠? 그 다음 뭐 투수 특성도 있을 거고 뭐 기타 등등 있을 거예요. 요러한 것들이 과연 모든 방향에서 모든 디렉션에서 같이 발휘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흙은 기본적으로 비등방 재료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균질이라는 거예요. 비균질. 균질하다. 균질. 균질하는 거는 어떤 이 재료 자체가 여기 있는 놈이나 저기 있는 놈이나 똑같은 거를 균질이라고 하죠. 만약 입자가 A 위치에 있을 때, 그 다음에 B 위치에 있을 때, 이렇게 뭐 전단강도 투수라고 할까요? 투수가 수평이 좀 크니까 이런 식으로 수평방을 크고 비등방으로 A 위치에서 형성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K가 그랬을 때 B 위치도 얘랑 같을 것이냐 이거죠. 아니다.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위치별로 다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균질이다. 비균질. 삼상. 흙을 이루고 있는 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느냐 봤을 때 흙입자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 간극을 채우고 있는 물, 공기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특성은 쉽게 분리되고 상호간 변이가 발생을 한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 공학하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흙입자의 특성이 그러면은 구조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뭐 칠판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이런 솔리드한 매질과 뭐가 다를 것이냐. 얘는 딱 입자들이 다 붙어 있어서 띄기가 어렵죠. 하지만 흙입자는 상대적으로 나달 거동을 한다는 이야기. 나달 거동. 그래서 불연속체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수치 해석에서 얘기하는 토사를 연속체로 본다. 이런 해석적인 의미가 아니라 입자 자체, 여기서 봤을 때 입자 자체를 봤을 때 얘네 자체가 한 덩어리로 신선한 프레시한 암처럼 딱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띄기 어렵고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쉽게 분리되고 상호간 변이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뭐예요? 우리가 흙이 파괴가 될 때 물론 압축 파괴도 날 수가 있겠지만 주로 다루는 것이 전단 파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한번
흙의 구성을 그림으로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왕에 학습을 시작하셨으니까 요런 그림, 그 다음에 차트, 이런 것들 친숙해지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시험지에 때로는 또 작도를 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림에서 자, 요렇게 큰 덩어리로 보이는 것, 그 다음에 판형으로 보이는 것, 요런 것들이 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간극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여기서 사선, 빗금으로 쳐져 있는 것이 물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빈 공간, 요것을 공기라고 보는 것이죠. 원래 흙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공학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렇게 복잡한 것을 뭐 공학적으로 풀어내고 분리하고 뭐 그렇게 하긴 힘들다 이거죠. 그걸 공식을 만들고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 흙의 삼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야, 따로따로 분리해보자. 전체 최적 이만큼 있을 때 이만큼이 흙이고 이만큼이 물이고 이만큼이 공기다. 이렇게 보고서 우리가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삼상으로 쉽게 나누어서 보는데 그러면 어떠한 측면에서 볼 것이냐. 여기서 보면은 최적, 볼륨이죠. 그 다음에 무게, 중량, 웨이트.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극비라든가 포화도 이런 것들은 최적에 대한 개념에서 흙의 삼상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함수비 같은 경우에는 WS분의 W죠. 이렇게 지금 무게, 중량비로서 이 흙의 삼상을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잠깐 판서를 지우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요 강의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은 뭐 너무 정직하게 요 재생 속도 있지 않습니까? 재생 속도를 뭐 1.0에 맞춰서 나는 자세하게 보겠다. 뭐 물론 그것도 뭐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수준에 맞춰 가지고 뭐 1.5도 괜찮고 1.78도 괜찮고 나중에 숙달됐다 그러면 2.0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 탄력적으로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흙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흙의 종류 크게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죠. 잔적토, 그 다음에 퇴적토, 유기질토, 뭐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잔적토라는 건 뭐예요? 잔적, 레지듀얼 소일, 제자리. 이동을 안 하고 제자리에서 생성된 흙. 자, 풍화토라고도 하고요. 풍화작용에 의해 제 위치에서 생성된 흙, 모함의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요거는 뭐예요? 제가 이제 그 다른 교재에서 발췌를 한 건데 이 그림을 보면 자, 우리가 산에 갔을 때 뭐 임도가 됐던 뭐 인위적인 절개가 됐던 아니면 자연적인 침식이 됐던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무가 있고 뭐 뿌리가 이렇게 드러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절개된 부분을 보면 그게 만약에 잔적토라고 하면 이 깊이가 심도별로 깊이에 따른 풍화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 그럼 정도의 차이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풍화가 높을까요? 당연히 위죠. 네. 위가 풍화가 높고 아래일수록 신선함에 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쪽은 뭐 바람과 비와 뭐 온도 차와 이런 가혹한 환경에 있을 것이고 얘는 숨겨져 있어서 보호를 받을 테니까 얘는 비교적 신선함, 표토 이런 식으로 깊이에 따른 심도에 따른 풍화 정도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그 다음에 특징은 여기서 보면은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모함의 성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모함의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입자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함의 성분이 그대로 뭐 변성이, 물론 이제 변성함 같은 경우에는 열과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변성이 되고 염리가 생기고 이렇게 짓눌리고 입자가 짓눌리고 하지만 어떤 화강암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모함의 성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 입자 자체가 이렇게 풍화가 되는 거죠. 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화강풍화토. 이제 우리는 모든 어떤 챕터 내용을 기출문제랑 연관을 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럼 화강풍화토 이것 자체는 다른 토질에 비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불량토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챕터 1 다음에 챕터 2에서 이제 다짐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텐데 그 챕터 2에 보면은 어떤 화강풍화토의 과다짐이라는 걸 봐요. 과다짐이 뭐냐? 오버 컴팩션. 우리가 필요 이상의 강한 에너지를 줘서 다짐을 할 때 얘가 입자가 뿌개지면서 어떤 성질이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특징 뒤에서 한번 다시 배울 겁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적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퇴적토. 자, 퇴적토는 중력 침식, 빙하 등에 의해 제 위치에서 이동, 어디론가 이동이 됐어요. 쌓인 흙이다. 뭐 산기슭이 됐던 하천이 됐던 바다가 됐던 유수에 의해서 퇴적이 됐던 뭐 바람에 의해서 퇴적이 됐던 뭐 어떤 제 위치가 아니라 얘랑 대별이 되는 것이죠. 위치 이동을 해서 쌓였다는 뜻이에요. 자, 충적토. 퇴적토 중에서 첫 번째로 충적토. 풍화쇄설물이 유수에 의해서 침식 운반되어 하상에 퇴적된 것. 상류지형 입자 큰 자갈, 모래, 하류는 입자가 작은 모래, 실트, 점토 등이 차례로 퇴적이 된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뭐 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계곡부가 있었으니까 집수가 되겠죠. 강우가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하천이 생성돼서 이렇게 해서 뭐 바다. 얘는 하천. 자, 여기에서 어떤 잔적토가 침식이 돼서 강우에 의해서 깎여서 세리분이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산기슭에 쌓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상에 쌓일 수도 있고 바다에 쌓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세립과 조립이 있다. 어떤 게 멀리까지 흘러갈까요? 멀리까지. 당연히 조립은 상류에, 세립은 하류에 퇴적이 되겠죠. 그죠? 고운 입자일수록 작은 것일수록 멀리 침강하는데 뭐 스토크 법칙 자체도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되는 걸 보면 어떤 유수의 흐름에 의해서 이 하천이나 먼 데까지 바다까지 올 수 있는 거는 이 조립이 아니고 세립일 것이다. 그래서 상류에는 큰 자갈, 상류지형 큰 자갈, 모래 등이 있고 하류는 입자가 작은 실트나 모래 등이 점토 등이 차례로 퇴적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도 불량토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충적토도 마찬가지예요. 퇴적토 자체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입자의 배열 자체가 느슨하단 말이에요. 예, 퇴적토의 특징 자체가. 그러면 입자 배열이 느슨하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한 공학적인 특성 자체에서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어떤 간극이 좀 클 수가 있고, 간극이 크다 보니까 투수계수 K가 크고, 그죠? 투수계수가 클 수가 있고, 느슨하니까 전단 강도가 낮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밀, 얘가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공학적인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거기랑 좀 연관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퇴적토 한번 보시죠. 해성점토. 교재 뒤쪽에 해성점토에 대해서 혹시라도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 사진상이라도 경험을 해보시라고 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제 교재에 따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아하 이런 것들이 해성 점토구나. 눈으로 봐도 지금 요 스크린상에서는 좀 판독하기 힘들지만 여러분들 자료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컴퓨터상에서 봤을 때는 아하 요거 압축 많이 되게 생겼는데 요거 흐물흐물한데 이런 거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해성점토 유수의 강 하천을 지나 고요한 바다에 퇴적된 세립토사. 자, 강이나 하천을 지나 고요한 바다에 퇴적이 됐다. 염분 때문에 입자들이 엉성하게 엉킨 면모 구조를 가진다. 자, 요 챕터 1에서 약간 뒤쪽에서 점토의 구조를 우리가 배울 텐데 이런 부분들이랑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성점토 같은 경우는 바닷물 드셔보셨죠? 바닷물 짜단 말이에요. 염분이 뭐 4.5% 막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짜기 때문에 그런 그 점토 같은 경우에는 조립토와 달리 전기 화학적인 성질이 어떤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분이 어떤 입자 간의 반발력을 저감시키기 때문에 이산 구조, 층층이 나 있는 이산 구조가 아니고 면모 구조, 이런 얽히설키 쌓여져 있는 면모 구조의 형성을 띠게 된다.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짚고 넘어가기만 합니다. 자, 특성, 간극비와 압축성이 크다. 공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붕적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붕적토. 시험 문제 나왔었죠. 책이 언제요? 붕적토. 그죠? 123회 1교시 10점짜리도 우스운 건 아닙니다. 1교시도 나름 충실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붕적토, 컬루비얼 소일, 풍화세설물이 산기슭에 퇴적된 흙. 붕적토 해서 약간은 착각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뭐냐? 산사태가 나서 후꺼닥 실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슬라이딩이 나면서 이렇게 퇴적이 된 거죠. 얘가 이동을 해서 여기에 이제 쌓인 거죠. 요런 것도 붕적토에 해당이 되지만 제자리, 레지듀얼 소일이 아닌 것들, 어떤 류수나 강우에 의해 침식돼서 산기슭에 쌓인 것도 어떤 붕적토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온도변화, 동상 융해 반복, 강우 침식 등 잔적토가 중력에 의해 이동됐다. 어디에? 요런 부분에. 자, 특성은 느슨하고 큰 투수성, 다짐 불량이다. 요런 특성. 자, 등산 가시는 거 좋습니다. 가서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보면은 막 그런 심지어 풀도 자라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뭐 제가 식생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입도, 다짐, 상대 밀도 이런 것들이 잘 맞아, 함수비 이런 것들이 맞아줘야 식생도 잘 활착이 되는 것 같아요. 붕적토에는 잘 안 자라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다짐 불량, 다짐에 대해서, 입도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또 살펴볼 텐데, 다짐 불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입자 간에, 자, 입자가 뭐 큰 입자도 있고, 조그만한 입자도 있고, 요렇게 돼야 어떤 밀실하게 다지는데 용이하겠죠. 하지만 입도가 불량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입자가 동일한 유사한 것만 있어요. 그러면 얘는 효과적으로 이 간극을 채울 수 있는 입자 성분이 없기 때문에 다짐이 불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짐 곡선 보면 이렇게 해서 감마 D가 있고 뭐 여기는 뭐 OMC 최적 함수비가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에서 감마 D 자체가 좀 높을수록 상대 밀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입도가 불량할 경우에는 이렇게 높은 다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높은 건조 단위 중량을 달성하기 힘든 다짐이 불량할 수밖에 없다. 거꾸로 붕적토는 뭐다? 입자가 불량하거나 두 가지 측면으로 보세요. 1번, 2번. 뒤죽박죽.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큰 자갈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 균등한 입자들만으로 구성을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특성상 퇴적토처럼 여기 지금 퇴적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켜켜이 쌓이고 어떤 짓눌리는 압력, 뭐 진동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느슨하다, 간극이 크다. 그러면 당연히 간극이 크다, 투수성이 크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유기질토를 보죠. 유기질토. 유기질토를 보면 오거닉 소일 이렇게 돼 있어요. 동식물에 부패된 부패물이 함유된 흙, 유기질 함량이 높을 경우 공학적 문제를 유발한다. 우리가 이것도 산에 가시면은 어떤 뭐 밭에 가셔도 돼요. 예, 밭에 가셔서 보면은 거기 이제 뭐 순수 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뭐 작황을 했던 뭐 이파리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유기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그 다음 해에 뭐 트랙터로 막 갈아엎어가지고 또 다시 작황을 하고 농사를 짓고 결국은 흙 속에 어떤 유기물이 섞이지 않습니까? 표토 자체에. 그럼 우리가 뭐 냄새를 맡아봐도 조금 알 수가 있죠. 색깔도 약간 거무딕딕하게. 그죠? 동식물의 부패물이 함유된 흙, 유기질 함량이 높을 경우 어떤 공학적 문제, 항상 우리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 공학적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특징, 고함수비다. 일반 사질토가 뭐 예를 들어서 함수비가 뭐 일반 사질토 뭐 20에서 30% 요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함수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고함수비일 경우 200에서 300%까지도 갈 수가 있다. 함수비가 높다라는 거는 이건 우리가 별로 그닥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뭐 점성토 같은 경우에도 함수비에 따라 무쌍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 함수비 자체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다짐 챕터에서도 보면 이 OMC라고 최적 함수비를 관리하는 이유가 함수비가 여기를 넘어선다 그러면 단위 중량이 떨어지잖아요. 다짐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함수비 달가울 게 없는 거죠. 자, 여기서 2차 안밀, 크립 변형 여기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안밀 챕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학부 때도 좀 배우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점성토, 사질토는 즉시 치마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하중이 작용한 즉시. 근데 점성토 같은 경우는 투수 개수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어떤 안밀이라는 용어가 따라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하중에 대해서 간극수가 시간을 두고 이렇게 빠지면서 차차 안정을 꾀하는 이런 게 이제 안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밀 치마 곡선을 보면 시간 t가 지나가면 s 치마죠. 치마가 어때요? 자, 처음엔 급격하게 되다가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종료가 돼요. 1차. 얘는 하중에 따라서 간극수 배출, 과잉 간극수압이 과잉 간극수압이 소산이 되면서 치마가 멈추고 수렴을 한다. 요것이 1차 안밀이라면 2차 안밀은 이거랑 상관없이 시간을 두고 1차 안밀이 종료가 됐는데도 뭔가가 또 일어나요. 치마가. 이런 특성을 보이는 것이 유기질토의 하나이다. 크립 변형이라는 건 뭐예요? 하중 증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T에 따라서 변이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는 공학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검사법은 무엇이 있겠냐? 유기질 함량이 50%일 땐 강렬 감량법. 그냥 어거지. 얘는 뭐 50% 이상이면 유기질 어마어마하게 섞여 있다는 얘기죠. 얘는 태워가지고 중량비를 한번 따져보겠다. 요게 강렬 감량법. 그 다음에 50% 이상 이하일 때는 중크롬 3법. 화학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태워가지고 어떤 중량비를 또 따져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렬 감량법과 중크롬 3법 이렇게 두 가지 유기물 함량에 따라서 시험법이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다 토질의 특성에 대해서 토질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짚어봤고 일단은 챕터 1에서는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감을 잡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 사진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뭐 난 독서실에서만 한다, 뭐 집에서만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조금 효율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현업에 있을 때,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설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업을 하면서 좀 포인트를 얻기 원해요. 그래야 시간도 절약하고 본인도 고롭지 않아요. 자, 사진. 현장 나갈 일이 있거나 보고서를 받아봤거나 이랬을 때 이런 사진을 유심히 보면 여기 안에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강암이 모암인 잔적토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실어 놨고요.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한번 또 캡처를 해서 올려드렸는데, 퇴적토, 해성점토, 여수, CH, 고소성점토, CH. 얘보다 조금 덜 나쁜 놈, 요거, ML.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CH라는 건 압축성도 높고, 그죠? 쭉쭉쭉 수준이 이제 떨어지고. 자, CC 자체가 압축 지수 자체도 크고, SPT N치는 0에서 3타, 초연약. 위에다 구조물을 앉히기 상당히 어렵다. 함수비 70% 높죠? 자, 점토 함유가 40%이다. 그리고 광물 성물 봤더니 일라이트다. 어허, 요거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광물, 점토에 대한 광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학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불량토들이 나왔다. 얘는 뭐 불량토라고 안 보고, 만약에 이런 불량토가 나왔다. 유기질토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랬을 때, 붕적토, 그 다음에 해성점토, 유기질토,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귀하의 소견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불량토 처리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첫 번째, 치환. 걷어내고 양질토로. 그죠? 그 다음 계량. 두 번째. 집안 계량. 뭐, 표층 처리만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얘가 뭐 20m까지 있다면 심층 처리, DCM 같은 걸로, 그라우팅 같은 걸로, 이런 것들로 끝낼 것이냐, SCP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뭐 때로는 뭐 파일 기초로 처리할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붕적토도 한번 실어봤어요. 제가 붕적토도. 여기도 어떤 시설물을 놓기 위해서 절개를 하고 절개면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환경인데, 지금 이 스크린 상에서는 자세히 판독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자료 다운 받아 보시면 요 부분, 아랫 부분과 요 부분은 확연하게 좀 다른 거를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요 부분은 잔적토, 요 부분이 붕적토, 아까 말씀드린 뒤죽박죽에 해당되는 그러한 토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붕적토 2, 임도 주변. 자, 여기서 위에서 흘러 내려와서 이 부분에 풀도 자라질 않아요. 풀도 자라지 않고, 비교적 이 경우는 입자가 비스무리한 것들만 같이 쌓여가지고 풀도 자라는 척박한 환경, 굉장히 느슨합니다. 발로 이렇게 밟으면 흙, 여기 다시 쌓이는 요런 흙이에요. 요런 것들 한번 감을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살펴볼까요? 핵석. 물론 본 챕터 자체가 흙에 대해서 공부하는 챕터이긴 하지만 핵석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아까 그 잔적토에서도 약간 고러한 비슷한 그림이 있었죠? 비슷한 그림 앞에 볼까요? 자, 잔적토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암이 있고 신선암이 있고 풍암이 있고 그 다음 잔적토가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핵석이라는 거는 코어스톤이에요. 코어.
중심부에 있는, 그죠? 뭐 약간 중요한 것을 의미할 때도 코어라는 걸 쓰긴 하는데 일단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그림이 핵석에 대한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사실은. 신선암이었는데 어떤 매스한 덩어리가 어떤 뭐 수축이 됐던 뭐 풍화에 의했던 뭐 이런 전리가 수직이나 수평 방향의 전리가 발달하면은 이 모암 자체가 쪼개지죠. 이렇게 덩어리였다가 이렇게 큰 덩어리로. 그러면서 요 쪼개진 면을 따라서 풍화가 가속화가 된다라고 하면 종국에는 이런 식으로 돌덩이 둥글둥글한 거 그것만 남게 되는 거죠. 모암의 수직전리, 수평전리로 기반함에 블록화가 진행이 되고 이후 모서리부가 이런 부분들이 깎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풍화되고 해서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여도 엄청나게 큰 핵석입니다. 요거는. 자, 그러면 핵석은 불량토일까요? 요거 뭐 불량토라고 판단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 핵석에 대한 문제, 기출문제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핵석은 전단 강도 평가가 난해하다. 전단 강도, 왜 전단 강도 평가가 난해할까? 심도별로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표준 간입 시험을 했다. 여기서 딱 해서 여기서 햄머로 뚱뚱뚱 때렸어요. 그랬을 때 운 좋게 여기 핵석 코어에 딱 맞아 떨어지면 N치가 무지막지하게 좋게 나오겠죠. 근데 불량하게 얘 흙 있는 대로 때렸어요. N치가 낮게 평가가 될 거예요. 과연 어떤 것을 대표치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말뚝 기초를 설계를 할 때도 야, 어디다가 도대체 어느 심도에다 앉혀야 될까? 이런 퀘스천도 우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강도가 낮은 기질로 설계를 한다. 자, 그럼 코어 빼고 난 요 부분으로 설계할래. 과다 설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되겠고요. 자, 다음 요번 챕터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다가 출장을 가시다가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거는 정선 쪽인가? 네, 그쪽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얘는 사암이에요. 사진은 사암인데 쪼개져서 이런 식으로 쌓였어요. 동글동글. 모암의 풍화로 인해 분리된 암편이 중력작용에 급사면이 떨어져 내려가 퇴적된 반추형 테일러스 자체가 뭐 꽃갈 모양 반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쌓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꽃갈로 쌓인 것이다. 그러면 이런 테일러스 층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 얘 자체는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뭐 내일 모레라도 뭐 떨어질 것 같고 그러진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터널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을 얘를 크로스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 머리가 아파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요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 챕터 1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일단은 흙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어떤 불량토라는 거는 공학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토사다. 거기에서 어떠한 전단 강도, 안밀 특성, 투수 특성, 뭐 이런 것들 불량할 수 있다. 대책 방안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우리 이제 토질역학 전 챕터에서 보았을 때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로따로 논다면은 아직까지 조금 공부할 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전 챕터를 구슬 깨듯이, 목걸이 깨듯이 이렇게 좀 링크를 시켜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토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챕터 1과
또 연관시켜서 답안지에 기술을 해줄 줄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여러분들 그림과 차트 친해지시고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것들을 그림 없이, 테이블 없이, 표 없이 3페이지, 4페이지를 작성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채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참 괴로운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적당한 도식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평소에 훈련이 필요하다. 요 정도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